announcing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moving forward with an official impeachment inquiry. Turned out to be a nothing call. 이번 영상부터는 트럼프 트윗을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는 대로 미국 하원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긴급 편성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미국이 지금 트럼프 탄핵 정국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미 외신을 통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계실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나눈 전화통화에서 다가오는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맞붙을 최대 라이벌인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뒷조사를 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압력을 넣었다는 내부 고발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트럼프 탄핵 추진을 위한 공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나눈 전화통화의 상세한 내역을 공개하면서 압력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트럼프가 과연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미국의 군사 원조를 대가로 바이든 후보에 대한 수사 압력을 가했느냐,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서 둘 사이에 은밀한 거래가 있었느냐 여부에 있습니다. 트럼프가 자신있게 반발하는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명시적으로 압력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거죠. 드러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직접적인 압력 여부와는 관계없이 트럼프가 개인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직을 남용하고 외부 세력을 미국 선거에 개입시키려 한 것 자체가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이번 스캔들의 핵심은 트럼프와 젤렌스키 사이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와 바이든 후보에 대한 수사를 맞교환하는 둘만의 거래, 즉 quid pro quo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맞교환 또는 맞거래가 있었는지가 이번 스캔들의 핵심인데요. 맞거래라는 것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주고받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런 뜻을 포괄적으로 담은 영어 표현이 있는데 그게 바로 quid pro quo라는 말입니다. 원래 영어는 아니고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이 말은 외교 분야나 법률 분야에서 특히 많이 쓰이는 말이고, 특히 성범죄와 관련한 분야에서도 종종 쓰이는 용어입니다. 이번 사건 때문에 미국 국민의 밥상에 매일 오르내리는 아주 뜨거운 키워드로 급부상한 상황이죠. 이번 스캔들은 워싱턴 포스트가 처음으로 보도를 내므로써 알려지게 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이런 보도를 한 근거는 내부 고발자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내부 고발자가 공식 절차를 거쳐서 폭로한 내용은 이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미국 정보기관 소속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 고발장의 핵심은 이겁니다. In the course of my official duties, I have received information from multiple U.S. government officials that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using the power of his office to solicit interference from a foreign country in the 2020 U.S. election. 다가오는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에 외부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신의 대통령직을 남용했다. 이런 내용이죠.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하는 과정에서 전격적으로 공개한 두 정상 간의 전화 통화 내용의 녹취록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리에서도 많이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본인이 밝힌 내용도 있고 언론이나 다른 데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말한 것을 인용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 트윗은 본인의 입장을 밝힌 건데요. You will see it was a very friendly and totally appropriate call.
no pressure, and unlike Joe Biden and his son, no quid pro quo. This is nothing more than a continuation of the greatest and most destructive witch hunt of all time. 굉장히 친밀하고 아주 매우 적절한 그런 통화였다. 뭐 이런 거고 어떠한 뭐 압력도 없었다. 그리고 바이든 후보하고 그 바이든 후보의 아들의 경우와는 달리 말은 바이든 후보의 아들이 그 우크라이나의 어떤 회사의 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칭하는 것인데요. 그들의 경우와는 달리 어떤 은밀한 막거래나 교환 같은 건 별거 없었다. 이런 내용이고 역사상 미국 역사상 길이 남을 자신에 대한 그 마녀 사냥의 일환이다. 이런 내용으로 반박을 한 거죠. quid pro quo라는 말은 과연 뭘까요? 발음이 원래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quid pro quo라고 하는데 quid pro quo is a Latin expression that refers to an exchange of things similar in value. 비슷한 가치의 어떤 것을 서로 교환하는 것.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Quid pro quo is a Latin phrase that translates loosely into something for another thing. Something for something. 뭔가를 주고 뭔가를 받는 그런 뜻을 지닌 말이라는 소리죠. Quid pro quo is also used in the context of politics and sexual harassment. 어떤 정치 분야나 성추행 관련 분야에서도 쓰인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북한에 대해서 행동 대 행동으로 뭔가를 제시하고 대가를 바라는 그런 것도 quid pro quo라고 합니다. 성추행이나 성범죄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가 여성 직원에게 진급을 비롯한 어떤 것을 빌미로 해서 성추행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quid pro quo라고 한다는 거죠. quid pro quo의 개념은 이겁니다. This for that. If you do this for me, I'll do that for you. 나한테 이걸 해주면 너에겐 저걸 해주겠다. 서로가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주고받는 그러한 것을 quid pro quo라고 한다는 거죠. 이 말은 something for something, what for what, give and take, tit for tat. You scratch my back, I'll scratch yours. 이런 말들이 이제 비슷한 표현들입니다. 영어 학습자 입장에서는 give and take라는 말이 가장 아마 눈에 띄기 쉬울 텐데요. 실제로 quid pro quo라는 말은 주고받는 행위라고 우리말로는 옮기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도 쉽고 그 뜻에 가장 근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제시한 우리말 번역은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대체로 이런 뜻으로 옮길 수 있다는 거죠. 좀 속어에 가깝습니다만 사바사바라는 말이나 짬짬이 이런 말도 정확히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사에서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미국 언론 기사에서 explicit quid pro quo 아주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그런 거래를 의미하는 건데 direct나 clear나 obvious나 clearly implied, straightforward, smoking gun 이 말들은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은 굉장히 구체적인 명시적인 그런 뜻이라는 거죠. 결국 quid pro quo, I tell you things, you tell me things. 한 사람만 하지 말고 둘 다 하자 그런 뜻이죠. 내가 얘기를 해줄 테니까 너도 나한테 얘기를 해줘라. 나만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Loving someone without expecting quid pro quo is called unconditional love. 무조건적인 사랑을 정의한 건데 quid pro quo 이 문장에서 쓰인 quid pro quo는 대가로 의역을 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네요. 이번 스캔들과 관련해서 미국 언론에서 보면 nothing burger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트럼프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통화 내용은 이거를
전달하면서 nothing burger라는 표현을 쓰는 기사들이 흔히 있습니다. 특히 이런 맥락에서 많이 쓰이는데 왜 그러냐면 something which contrary to expectations turns out to be insignificant or unremarkable. 원래 예상했던 거와는 다르게 알려졌던 거와는 다르게 알고 보니 별것이 아니었던 뭐 이런 뭐 사건이든 뭐가 됐든 그런 것을 일컬을 때 nothing burger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건 경우에 뭐 대단한 뭐 은밀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민주당 측에서 맹렬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 반대 진영에서는 막상 까보니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 내역을 공개했는데 그 이후에 뭐 내용을 보니 뭐 아무것도 없더라. 속빈 강정이더라. 이런 의미로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거죠. 우리말로는 속빈 강정이 가장 그럴듯할 것 같은데 패티가 없는, 패티가 빠진 그런 형태의 이런 햄버거 이것을 nothing burger라고 한다는 거죠. quid pro quo와 반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말이 있어서 마저 소개를 해드립니다. pro bono publico, pro bono publico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줄여서 보통 pro bono라고 하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for the public good, for the public welfare 이런 말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직접적인 설명인데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 공익을 위해서라는 뜻이지만 주로 이 법률 분야에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법률가들이 보수를 받지 않고 자문을 해주거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종종 쓰이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원봉사라고 할 때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어떤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돈을 받지 않고 봉사 정신에 입각해서 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원봉사라는 것은. 근데 이제 프로보노라는 말은 그와는 다른 점이 unlike traditional volunteering, it uses the specific skills of professionals to provide services to those who are unable to afford them. 전문적인 어떤 영역에 속하는 그런 서비스를 보수 없이 제공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원봉사와는 프로보노가 다른 점이 있다. 이런 점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젤렌스키 스캔들과 조국 법무장관 압수수색 외압 논란에 비슷한 점이 눈에 띄어서 간략하게 짚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둘 다 전화 통화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법 위반으로 볼 만큼 명시적인 압력이 있었느냐가 이번 사건의 관전 포인트인데 미국 민주당 측에서는 트럼프가 군사 지원을 대가로 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바이든 관련 수사를 청탁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트럼프 측에서는 명시적으로 압력을 가한 적이 결코 없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자신도 압력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야권에서는 법무장관이 아내의 건강을 핑계로 전화를 걸어서 압수수색을 방해했다고 이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민주당 측에서는 몸 상태가 나쁜 아내를 배려해달라고 개인적으로 집 주인으로서 부탁을 한 것이 뿐이지 장관으로서 수사를 방해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는 그 양상 자체가 미국의 그 사건과 우리나라의 사건이 굉장히 비슷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두 사건의 그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는 것은 뭐냐면 일반 국민, 일반 여론은 당연히 갈려 있는데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가 법률 위반인지 아닌지를 놓고 이견이 매우 갈려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현재 진행 중인 그 논란에서도 일반인은 뿐만 아니라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이게 법에 저촉되는지 아닌지를 놓고 굉장히 그 이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두 사건은 공통점이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다가 이 트럼프 지지자와 반대자 그리고 현 법무장관 지지자와 반대자 간
어떤 진영 대립처럼 이렇게 양상이 확대가 되면서 미국의 스캔들이든 압수수색 오해함 논란이든 진상이 대체로 밝혀지고 결론이 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고 보는 게 합리적인 전망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분명해 보이는 것은 두 사건은 각각 미국의 2020년 대통령 선거와 한국의 내년 4월에 예정된 국회 선거에 어떤 식으로든 어떻게 결과가 나오든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